세포 시작할게요. 세포 세포는요, 장소 어디서 일어나냐 알려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이제 MT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료는 뭐냐? 포도당, 산소, 그다음에 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결과는 뭐냐? 뭐를 얻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에너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뭐 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찌꺼기예요. 찌꺼기고 물도 찌꺼기예요. 사실 재료도 물은 굳이 써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고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ATP나 뭐 GTP 이런 형태로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업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상 에너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요. 해당 과정. 네. 그다음에 TCA 회로. 여러분들 TCA 회로라는 말을요. 다르게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해요. 그리고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를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거든요. 크랩스 사이클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용어는 다 아시는 게 낫겠죠. 크랩스 회로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따라서. 그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가까워 어디냐? 해당 과정은요. 세포질에서 해요. 네, TCA 회로는요. 네, 기질에서 해요. 산화적 인산화는요. 네, 내막에서 해요. 이거 뭡니까? 해당 과정이라는 건 세포질에서 일단 당을 어느 정도 분해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데리고 와요. 예.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데리고 와요. 그다음에 TCA 회로를 해서 기질에다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내막으로 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해당 과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포도당 부신다. 포도당을 부셔요. 포도당이 육탄당이죠. C6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3탄당을 만드는데 3탄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탄소 3개짜리 어떤 물질로 이렇게 분해를 한다. 두 개의 탄소 3개짜리 물질로 분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소 이온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그냥 탄소 개수를 그냥 줄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어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당을 부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수소이온을 얻기 위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수소이온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은 이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가르칠 거고. 네. 그래서 TCA 회로는 뭐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가지고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미토콘드리아로 가지고 들어갈 텐데
뭐 여기서도 뭐 이제 두 개의 탄소 3개짜리 어떤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이 중간에 뭐 수소이온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소이온 농도차가 생기겠죠. ATP를 합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세한 얘기는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차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이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으니까 안에 이렇게 주름이 있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탈 구조라고 했고, 이 안쪽이 이제 뭐예요? 기질.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막은 뭐예요? 내막. 막 사이 공간은 뭐예요? 막, 간강.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이거 바깥막은 뭐예요? 외막. 그리고 바깥은 세포질. 이 정도 용어를 알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산화, 환원이에요. 산화랑 환원. 산화가 뭐예요? 산화는요, 이제 수소이온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수소이온이 전자를 가지고 다녀요. 수소이온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전자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이동이 수소이온 이동이고, 수소이온 이동이 전자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이랑 전자를 잃는다, 그게 산화. 환원은 뭐예요? 수소이온이나 전자를 얻는다. 이거를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가 전자를 딸고 다니는 거고, 얘네들을 운반해주는 운반체 이름도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 뭐 이거랑 탈수소, 효소, 조효소,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거, 일단 첫 번째로 FA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예요. 얘가 비타민 같은 애거든요. 얘가 비타민이 보통 조효소예요. 비타민이 다 조효소고 효소를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FAD, 이거는 이제 비타민 같은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소를 달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FAD라는 조효소가 작용을 해줘요. 그러면은 탈수소 요소가 뭐 이제 주효소가 될 건데, 주효소, 탈수소 효소라는 주효소에 FAD라는 조효소가 갖다가 작용을 해주면서 수소이온이랑 전자를 전이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가 되고 FAD가 H 두 개를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전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러면은 이번에는 FADH2가 있었죠. 이거를요, B라는 물질에 물려줄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탈수소 효소라는 주 효소가 작용하고 수소이온이랑 전자가 같이 다니고 얘네를
전이시키는 거죠. 그러면 FAD로 되고 다음에 B에다가 H2를 갖다가 먹여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자 왔다리 갔다리 시켜주는 애죠. 그냥 운반체 역할이고 FAD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NAD 플러스라고 여러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사실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뭐 C라는 물질이 있고 H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NAD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는 수소를 하나밖에 못 받는 애예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이제 전자는 두 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 양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수소를 하나밖에 못 받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NAD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랑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이렇게 붙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NADH 플러스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랑은 이렇게 가져가서 붙어버리는데 이 수소이온은 그냥 내동댕이 쳐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이 수소는 전기적 인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되느냐? NADH2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NADH 왜냐면 얘는 이제 이 전자까지 얘가 가져가서 먹으니까 전하가 상쇄되면서 NADH가 되고 이 여기에 있는 전자에 대한 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소 이온이 따라다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얘는 NAD 플러스라서 전자 두 개에다가 수소 하나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수소 이온 하나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탈수소 효소 얘가 H 플러스랑 이마이스를 전이한다 똑같죠. 그래서 뭐 이제 C라는 물질에서 수소를 떼와서 NADH 그다음에 H 플러스가 돼요. 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합 못한 상태죠. 인력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 NADH H 플러스가 예를 들어 D라는 물질에다가 수소를 주겠어요. 수소랑 전자를요. 그러면 똑같이 탈수소 효소 적용할 거고 H 플러스랑 이마이스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D 플러스랑 D에다가 수소를 받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광합성도 이제 곧 할 건데요. 광합성은 NADP 플러스예요. 얘는 이미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요 NAD랑 사실 NAD 플러스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고 그냥 P만 붙어 있어요. 그냥 얘도 하늘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EH2면은 뭐 NADP 플러스가 뭐 탈수소 요소 돈 받고 뭐 H 플러스 E 마이너스 전이하죠. 그러면은 E 플러스
NADPH H 플러스. 얘도 이거 결합 못한 상태의 수소 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거고, NADPH H 플러스가 F라는 물질을 갖다 붙으면 똑같이 탈수소 요소 작용받고 H 플러스 E 마이너스 전이시키면서 NADP 플러스 FH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하고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뭐 ATP 합성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게 있고, 이 시험법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게 있고,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옮겨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요 ADP에다가 옮겨요. ATP로 바꿔요. 그래서 ADP에다가 인산기를 그냥 갖다 옮겨 붙이면서 ATP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고요. 이거 뭐 당연히 이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키나제. 키나제가 뭐길래? 인산화 효소죠. 인산화 효소예요. 인산화 효소라는 건 인산기를 갖다 붙여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키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은 뭐예요? 에너지원은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가 다른 말로 결합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런 기질 수준 인산화를 볼 수 있냐? 뭐 이거는 해당 과정이랑 TCA 회로에서 볼 수 있는 인산화 방식이에요. ATP 합성 방식. 그리고 이번에는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볼 건데,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볼 건데, 얘는 뭐냐? ADP에다가 PI가 이거 인산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산염. 인산염이 있으면 얘가요 그냥 ATP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겠어요 설마? 아니죠? 여기도 뭐가 작용하겠죠. 보이세요? 이거는 ATP 합성 효소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얘는 에너지원이 뭐니? 그러면 수소이온 구동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내리면서 막 모터가 있거든요. 그 모터가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알려드릴 거고, 수소이온 구동력이다 에너지원은. 그리고 과정은 뭐예요?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에서 그 과정에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죠. 이게 지금 그냥 처음에 해당 과정하고 그 다음에 TCA로 돌렸다.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랑 TCA 회로에서는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러니까 키나제를 통해서 인산기 전이를 통해 가지고 ATP가 합성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화학 삼투적 인산화처럼 ADP 인산염을 갖다가 ATP 합성유소 때려 박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맞는 말.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화학 삼투적 인산화랑 산화적 인산화랑 기질 수준 인산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 헷갈리라고. 이제 뭐 이러는 거죠. ATP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과정은 뭐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이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ATP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기질 수준 인산화, 화학삼투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게 용어가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얘네끼리 이렇게 얘네로 이렇게 사람 낚아먹는 문제가 트렌드예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 이 용어로 사람 헷갈리게 하는 문제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분명히 문제 낼 수 있는 건덕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봐도 지금 한 5문제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거는 확실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해당 과정을 좀 제대로 보죠. 해당 과정. 세포호흡의 가장 첫 단계죠. 뭐 한다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6탄당짜리 포도당을 갖다가 탄소 3개짜리 어떤 물질 2개로 분해해 버린다 이런 얘기죠.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는 조금 사실 암기해야 돼요. 이것도 정말 미안하지만 암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책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포도당이 뭐 이제 헥소키나제라는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뭐 글루코스 유혹 인산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포스포 글루코스 아이소머라제라 그래서 이제 이성질화 효소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어떤 물질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물질이 됐다가 뭐 어떤 물질이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도 암기하라고 정말 시키고 싶지 않지만 웬만하면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책을 참고하셔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구조식부터 싹 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뭐 이거를 갖다가 3탄당까지 탄소 3개짜리 어떤 물질로 부시는 과정에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게 뭐 포도당을 뭐 탄소 3개짜리 2개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이 과정에서 오히려 ATP를 소모해요. 그래도 되나요? 할 수 있죠. 뭐 ATP 생산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한다 그랬는데 왜 ATP를 오히려 소모합니까? 소모한 것보다 더 많이 합성하니까 일단 투자를 하는 거죠. 약간 사업 개념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종 산물은 뭐냐? ATP 소모하는 이 과정에서 최종 산물은 뭐냐? 이 탄소 3개짜리 이 물질 이름이 G3P예요. 요약을 하자면요. 그리고 제가 이 요약본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약본은요, 진짜 죽어도 시간이 없다. 뭐
내가 해당 과정을 다 암기할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만 좀 보시라고 쓰는 거고요. 예. 그래서 포도당을 G3P 두 개로 바꾸는 이 과정을 갖다가 이때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랬죠. ATP 몇 개 소모되냐면 두 개 소모돼요. 예. 이 과정을 갖다가 에너지 투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ATP 두 개 소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당 1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포도당 한 개를 기준으로 ATP 두 개 소모하고 두 개의 G3P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투자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에너지 투자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에너지는 회수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회수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G3P 두 개 나왔죠. 네. 이거를요 두 개의 피루부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루부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4개의 ATP를 합성해요. 그러니까 ATP 에너지 투자기에서 ATP 두 개 썼죠. 회수기에서 4개를 회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과정에도 특별한 거. 두 개의 NADH H 플러스를 생성해요. 이게 근데 그 에너지 회수기에서 ATP 4개를 어떻게 합성하냐? G3P 하나당 2개의 ATP를 합성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피루부산을 만드는 거죠. 근데 G3P 2개 나왔잖아요. 이거 2개가 다 에너지 회수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ATP도 2개였던 게 이제 4개가 합성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요약이니까 너무 딥하게 가지 말고 에너지 회수기는 뭐 이렇다. 그래서 아무튼 2개의 NADH H 플러스를 생성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만 정리해보면 정리 복잡하니까 포도당 한 개 기준으로 해당 과정에서 두 개의 피루부산이 생긴다. 피루부산인데 피루부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 투자기에서 ATP 2개를 썼고 그 다음에 회수기에서 4개를 얻었다. ATP를요. 다음에 에너지 회수기에서 2개의 NADH H 플러스를 얻었잖아요. 얘네가 각각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2개의 피루부산은요. 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해서 TCA 회로에 들어가요. 그리고 에너지 2개 투자해서 4개를 얻었으니까 ATP 2개 남은 셈이죠. 이거는요 그냥 완성된 거예요. 어디로도 보내지 않고 여기 지금 세포질이잖아요. 여기서 ATP 쓴다. 세포질이니까 세포질에서 쓰면 된다.
그리고 NADH, H 플러스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이동해서 산화적 인산화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제 FADH2랑 NADH, H 플러스요. 얘네가 아무튼 수소 이온이랑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랑 전자 얘네는요 사실상 어디서만 필요하냐, 산화적 인산화에만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애지간에서는 FADH2나 NADH, H 플러스 이런 애들은 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갖다가 보내주면 알아서 산화적 인산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점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얘는 친수성인가요 아니면 소수성인가요? 친수성이죠.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니까, 극성이면은 친수성이죠. 왜냐,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친수성이므로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죠. 왜요? 친수성이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송 단백질을 경유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요. ADP 2개 투자해서 4개를 만들어내고 2개 NADH가 생기고 뭐 이 정도요. 그러면 이번에는 피루부산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피루부산을요 바로 TCA 회로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루부산을 산화시킵니다. 피루부산 산화한다는 게 뭐예요? 수소이온이란 전자를 떼어낸다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TCA 회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루부산 산화는 그러면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아니요. 얘가 일단 미토콘드리아에 이동한다 이거예요.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일단 이동을 해서 이제 이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개의 피루부산이 있죠. 이게 당의 탄소 3개짜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2개의 CO2 방출해요. 그리고 이제 조효소 A랑 결합해요. 조효소 A를요 여러분들 좀 고급진 단어로 뭐라 말하냐면요 코 A라고 해요. 코 A라는 게 조효소 A인 거고, 조효소 A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작용기 임시 결합하고 운반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얻는 거는 2개의 NADH, H 플러스를 생성하고요. 뭐에 의해서?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얘에 의해 가지고 NADH 플러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두 개의 아세틸 코에이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에이가 뭐냐면요, 코엔자임 A, 조효소 A 다 같은 말이에요. 조효소 A, 코에이, 코엔자임 A 뭐 이거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코엔자임 A, 조효소 A가 이 아세틸기를 잠깐 맡아줬다 이거예요. 작용기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코에이가 대신 맡아주는 거고, 그래서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가 피루부산을 갖다 먹고서 생긴 생성물이 아세틸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개의 CO2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피루부산 하나당 이산화탄소 하나가 방출된 거예요. 자, 피루부산 하나당 CO2 한 분자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피루부산은요 탄소 3개짜리였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몇 개짜리인가요? 그냥 개수 세면 되죠. 1개잖아요. 아세틸코에이는 탄소 몇 개짜리예요? 아세틸기 자체가 탄소 2개짜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탄소 개수가 보존되는 거죠. 자, 탄소 3개짜리를 탄소 2개짜리로 바꾸려면 그 과정에서 이 탄소 개수 맞춰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3개짜리를 2개짜리로 줄이려면 이산화탄소 1개가 빠져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탄소 뭐 예를 들어 5개짜리인데 뭐 생성물의 탄소가 뭐 예를 들어 3개예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몇 개 빠졌을까요? 2개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탄소를 줄인다 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빠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탄소 6개짜리인데 2개의 C3로 바뀌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탄소 6개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성물이 탄소 3개짜리가 2개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탄소 6개야. 그러면은 얘는 이산화탄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개수가 잘 보존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반응물의 탄소 개수랑 생성물의 탄소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탄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직 그 얘기한 거고, 뭐 이것도 또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뭐 정리. 포도당 한 분자 기준 피루부산 산화 두 개의 아세틸코이 나왔죠?
TCA 회로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두 개의 NADH H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이동하죠.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바로 산화적 인산한다 그랬죠. 이런 뭐 수소이온이랑 전자 딸려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다 예, 사실상 산화적 인산화 때문에 거의 산화적 인산화에서만 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도 두 개의 CO2가 방출되네요. 방출되는 거죠. 왜 두 개예요, 여러분? 피루부산 두 개니까요. 포도당 탄소 6개짜리를 분해해서 탄소 3개짜리 두 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루부산 1몰당 피루부산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 한 분자 나온 거니까 피루부산 두 개라고 하면 각각 다 2배씩이니까 이산화탄소도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TCA 회로를 해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TCA 회로는 시트르산 회로, 뭐 크랩스 사이클, 크랩스 회로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요. 뭐 이제 과정은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처음에 피루부산으로 들어가요. 피루부산으로 들어가서 이 바깥에서 아세틸 코A가 된다 그랬죠. 물론 이거 다 2분자식이에요. 일단 당연히 2분자식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시트르산 됐다가 뭐 아이소 시트르산 됐다가 뭐 그다음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됐다가 숙신일 코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숙신산 되고, 뭐 푸마르산 되고, 그다음에 뭐 말산 되고, 옥살산 되고, 뭐 이런 사이클 있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게 너무 대충 쓰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소시트레이트, 거기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 조효소가 작용해서 NADH H 플러스로 만들어지고,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에서 숙신일 코에이가 되는 이 과정에서도 똑같이 NAD 플러스 NADH H 플러스랑 CO2가 방출돼요.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건데, 숙신일 코에이에서 숙신산이 될 때 이때는 GDP가 GTP가 돼요. 이때 이렇게 AG 이거 뭐 GTP라 해도 되고 ATP라고 해도 사실 일반 생물학 과정에서는 딱히 뭐라 안 할 거예요.
다 맞는 표현을 해줄 텐데 이 과정에서 아무튼 뭐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리고 푸마르산에서 말산될 때 이 과정에서 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말산에서 옥살산 될 때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 NADH H 플러스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클은 여러분들 정확히 암기해 주시고 각자 탄소 몇 개짜리인지 그 정도까지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시트르산은 탄소 몇 개짜리냐 막 그러면은 그것도 뭐 대답하셔야 되고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은 탄소가 몇 개짜리니 뭐 5개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에서 숙신일코에이가 될 때 이산화탄소 하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만약 탄소 5개짜리면은 숙신일코에이는 그럼 탄소 몇 개짜리겠나요? 4개짜리겠죠 뭐. 이산화탄소 하나 빠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요약을 해드리자면 숙신일코에이가 여기에서 숙신산이 될 때 인산이 붙죠. 그래서 뭐 여튼 그래서 이제 뭐 코에이 이 조효소 A라 그러죠. 코엔자임 A 날라가고 코엔자임 날라가고 이 과정에서 GDP가 들어가서 GDP로 만들어지고 최종 산물은 숙신산이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합성하는 이 과정이 뭐다? 기질 수준 인산화다. 키나제가 작용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한데 GTP랑 ATP랑 사실 똑같다고 봐도 되는 게 뭐냐면 GTP가 만들어져요. 주변에 ADP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인상기 전이 요소가 있죠. 키나제라고. 키나제 있죠. 그래서 키나제를 통해서 GTP에 있던 인산 하나를 ADP에다가 그냥 전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되면서 ATP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GTP가 되게 많아요. GTP가 되게 많으면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 GTP가 모자라 그럼 그냥 냅두는 거예요. GTP가 많으면 이렇게 정반응이 갈 거고 만약에 GTP가 모자라다 그럼 굳이 이 정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서 TCA 회로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TCA 회로 이게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 되게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산소 없으면 안 돌아가요. 산소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거 다 전기음성도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산소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전기음성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아세틸코의 한 분자를 기준으로 봐요.
한 분자 아세틸코일 기준으로 그럼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오는 셈인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했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군요. 여기서 아세틸코일 하나당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요? 한 군데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아세틸코일 하나당 이산화탄소는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두 개 빠지게 되고 여기 뭐 책에 어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여튼 뭐 왜냐면은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지니까요. 책에 이게 되게 자세히 안 나오네요. 여튼 아세틸코일 하나당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하세요. 여튼 아세틸코일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가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NADH는 세 개 나와요. 그리고 FADH는 한 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책에서 보세요. 한 개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는 1몰 나와요. 뭐 ATP라 쓰셔도 되고 사실상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튼 아세틸코일 하나당 이산화탄소 두 분자, 뭐 NADH, H 플러스 세 분자, FADH 2 한 분자, 뭐 ATP, GTP 한 분자. 이거 그냥 같은 거고 이거는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 아세틸코일 두 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세틸코일 두 개라는 것은 포도당 하나예요. 포도당 하나. 그러면은요, 포도당 한 분자당은 아세틸코일 두 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두 배 하시면 되죠. 4개의 CO2가 될 거고, 뭐 6개의 NADH, H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2개의 FADH2가 될 거고, 다음에 2개의 GTP, ATP가 될 거고. 이게 포도당 하나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면 되시나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찌꺼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시켜야죠. 다음에 NADH는 어떻게 되느냐?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뭐 FADH 너도 마찬가지 수소이온이랑 전자니까 너도 뭐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보내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그냥 완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 과정에서 포도당은 사라진 게 되네요. 그쵸? 그럼 이제 산화적 인산화인데
뭐 산화라는 말 자체가 뭐 산소 이용하겠다, 그죠? 이제 이 방식이 뭐냐, 화학 삼투적 인산화잖아요. 인산화. 그래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 이온 농도차 이용하는 거고, 인산화라는 거는 ADP에다 인산 하나 붙여가지고 ATP를 합성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뭐 수소이온 농도차가 있으면 ATP를 합성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이론이고요. 수소이온 농도차를 형성한다. 이거는 뭐 누가 해주는 거냐면, 뭐 이따가 배우겠지만 전자 전달기가 하는 거예요. 다음에 ATP 합성은 누가 하느냐? 말씀드렸지만 ATP 합성 효소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수소 이온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이 메인이라고 그랬고, 앞 과정에서 뭐 해당 과정, 뭐 피루보단산화, TCA 뭐 다 같은 거지만, 피루보단산화가 TCA이고 막 그런 건데, 여튼 그래서 뭐 수소 이온을 뭐 앞 과정에서 여기 떼갖고 왔죠. 뭐 누가 가지고 왔나요? NADH H 플러스랑 뭐 또는 FADH2죠. 얘네가 갖고 왔고, 요거 경계는 뭘로 하느냐? 뭐를 기준으로 하냐?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요. 그 쭈글쭈글한 그놈. 능동수송. 수송방이 능동수송이니까, 능동수송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뭐 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란 소리죠. 내 맘대로 농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 예를 들어서 원래 보통 그 농도 평형으로 가려면은 보통 이제 농도가 5대 5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비율이 1대 9야. 뭐 그러면 능동수송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능동수송 자체가 에너지를 쓴다는 소리니까 뭐 자연계에 몸을 맡긴다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죠. 5대5 비율은요, 그냥 냅두면 5대5가 되는 거죠. 평형으로 가니까. 근데 내가 1대9 비율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비율을 억지로 유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계는 5대5로 가고 싶어 할 테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송 단백질은 수소 이온 펌프야. 넌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은 내막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 이제, 그러면 조교님 이게 1차 능동이에요 2차 능동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능동수송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애매해가지고 어차피 시험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차 능동도 아니고 2차 능동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요. ATP를 쓰는 게 아니고요. 뭐 또는 뭐 수소이온 농도차에 의한 에너지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그 여러분들 이 과정 자체가요. ATP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걸 안 써드렸네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가 계속 헛소리도 하는 것 같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ATP 합성인데 대량 생산이에요. ATP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대량 생산. ATP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약에 ATP를 쓰면은 별로 안 좋겠죠? ATP를 그냥 써버리면 안 되죠. 난 여기서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선 손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당 과정이야 그렇다 쳐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ATP를 사용하거나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에너지를 쓰느냐.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게 전자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 전자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포도당 쪼개가지고 이렇게 수소이온을 얻은 거잖아요. 포도당을 쪼개서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합하고 있는 그 쿨롱 힘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뭐 어떤 포도당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주변에 막 이렇게 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숨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렇게 다 숨어 있는 건 아니고 여튼 숨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 얘랑 얘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 근데 얘를 탁 끊어 먹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갖다 쿨롱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뭐 R 제곱분의 뭐 Q1, Q2 막 이러잖아요. 이거 쿨롱력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를 딱 잘라가지고 인력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내가 땡기는 방이 반대 방향이면요. 그럼 얘네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왜? 인력이 자연스럽게 작용한다는 것은 이쪽 방향의 벡터가 작용을 해야 얘가 안정해진다는 소린데 반대 방향으로 내가 띄어버린다라는 것은 불안정해지는 소리예요. 반대 방향이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에너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 항상 반응의 본질은 에너지예요. 근데 이렇게 뭐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쿨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분자 관점에서는 이 결합하고 있는 이 힘을 위치 에너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좀 화학 얘기긴 한데 너무 화학스러워서 좀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만큼을 쪼개가지고 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얘는 포도당이 위치 에너지를 흡수한 셈이죠. 전자가요. 그래서 그 사실상 여러분들 결합하고 있는 그 힘이 생각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탄소랑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가 되게 큰 에너지예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높은 에너지를 생각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를. 그래서 이 전자가 수소 이온을 이렇게 빼내줄 정도로 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그거를 갖다가 뭐 이제 뭐 생물학에서는 그 분자의 위치 에너지를 뭐 화학 에너지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화학 에너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하튼 포도당이 이게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가 되게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엄청 큰 에너지라서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차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또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외막이고 이게 내막이에요. 예를 들어 이 내막이면 내막을 경계로 어떤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랬을 때 이쪽에 있고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아저씨가 대체 뭘 그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뭘 그린 거냐? 이 지금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외막,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리고 여기가 막강강, 여기가 기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크랩 사이클, 그러니까 TCA 회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TCA를 했을 거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댔어요? 중요한 거. 수소이온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게 뭐 나온다며. 그래서 뭐 NADH, H 플러스랑 FADH2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이쪽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봅시다. 일단 자, 우선적으로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 녀석을요 1번이라 그러고 이 녀석을 2번이라 그러고 이 녀석을 3번이라 그러고 이 녀석을 4번이라고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뭐 여기는 Q예요. Q라고 하는 애고 얘는 시토크롬 C. 여러분들 전번에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토크롬 막 이런 거 뭐 세포 자살하는데 관여하는 친구죠.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얘는 ATP 합성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처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 TCA로 해서 얘 있죠. NADH 얘가요. 뭐 이쪽에서 NADH H 플러스긴 한데 여튼간에 얘가 1번 머시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NAD 플러스 그다음에 H 플러스가 되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달린 이 수소이온은 여러분들 결합한 애가 아니라고 했었죠, 처음에. 제가 이거 결합한 게 아니라 전기적 인력으로 그냥 딸려다니는 애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자 두 개를 주는 건 맞지만 수소이온은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 하나 날라가고 이제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냐? 전자는요, 이제 이 Q 써놓은 거 있죠? 여기로 이동해요. 2번으로 안 갑니다. Q로 이동하고 Q에서 바로 3으로 보내줘요. 색깔이 너무 헷갈리네. 이걸로 해볼까요? 전자는 주황 색깔로 해가지고 Q를 지나서 3으로 바로 가요. 2번을 안 거쳐요. 그 이제 전자가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이미 수소가 이동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수소가 이동한 걸 왜 어떻게 이동했는데 라고 하면은 전자가 아까 전에 분명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뿌려준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훔쳐 써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소가. 아시겠죠? 이 Q를 지나서 Q가 뭔지는 이따 알려드리고 아무튼 3번으로 와요. 3번으로 오게 되면 이 주변에 떨군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수소들이 뭐 여기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NADH 플러스에서 떨군이 이런 수소들 뭐 이런 여기 남은 수소 찌꺼기들이 겁나 많을 건데 이 3번 이 단백질에 전자가 와서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좀 뿌려주면은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뽑아버려요. 왜냐 이 3번이 지금 수소이온을 빼낼 만큼 에너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번으로 와서 에너지를 받으면 수소이온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는요 시토크롬 C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4번으로 와요. 그러면은 4번에서도 마찬가지로 튕겼네요. 그래서 하여튼 4번으로 와서 또 4번에다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또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던 이 수소가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다시 안으로 또 기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아시겠죠? 처음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왔다가 1번을 통해서 Q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시토크롬 C를 갔다가 4번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다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전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있던 이런 수소들이 있죠. 그리고 이쯤에는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소하고 전자 2몰이 붙으면은 이렇게 한 보따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게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H2O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두 개의 H 플러스랑 두 개의 E 마이너스랑
2분의 1 O2가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H2O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래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2번이라고 붙여놓은 얘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는요. FADH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요. TC 회로에서 FAD가 작용하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일부러 안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2번 복합체에 사실상 붙어 있는 거예요. 예. FADH가 FADH2는요 이 2번에 박혀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싹 나와주면은 FAD가 되면서 수소이온을 싹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제 2번 복합체에서는 수소를 뺄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Q로 보내주는 거예요. Q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냥 나머지 과정은 똑같이 전자를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H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자를 이런 식으로 같이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세지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느낌은 오시나요? 느낌은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전자가요.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제가 이 1번, 2번, 3번, 4번 막 이런 식으로 붙었잖아요. 뭐 Q도 있고 시토크롬 C도 있고 이제 그 뭐 옆에 ATP 합성 요소도 있고,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갖다 전자 전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자 전달기가 있어요? 전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전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수소이온 쭉쭉 빼내고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수소이온을 빼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뭐 최종적으로 전자가 뭐 산소랑 갖다 붙는다 그 얘기죠. 산소랑 갖다 붙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수소이온 두 개가 같이 붙어버리면 물이 된다. 물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소들에게 쭉 뽑아냈잖아요. 얘네들 왜 뽑아냈냐? ATP 합성 요소로 가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ATP 합성 요소로 가가지고 이게 자, 수소이온을 뽑아내면 막간강에 수소이온 농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pH가 엄청 낮은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ATP 합성 요소가 아래로 수소이온을 쭉 뽑아내겠죠. 이걸로 이렇게 수소이온을 엄청 많이 뽑아낼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뭐 이제 합성 요소가 실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의해 가지고 ADP가 PI랑 붙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ADP랑 PI가 이렇게 들어가서 ATP를 합성하는 이런 과정을 말해요. 이게 화학 삼투적 인산화, 여기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ATP 합성 요소가 결국엔 수소이온이 이렇게 쭉쭉 들어와 주면은
회전성 모터라는 게 막 이제 뱅글뱅글 도는 게 있어요.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에너지를 합성하더라. 그게 바로 화학 삼투적 인산화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겠냐라고 하면요, 어떻게 순서가 이래. 그러니까 뭐 NADH H 플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자 1번, 자 이 전자전달기의 1번이라고 하면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1번 복합체에서 전자 주고 수소 쭈르륵 빼낸 다음에 Q로 갔죠. 예. 그 다음에 3번 복합체로 갔죠. 그 다음에 시토크롬 C로 갔죠. 뭐야? 시토크롬 C. 그 다음에 4번 복합체로 갔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자가 어디로 갔나요? 산소로 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이 복합체들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제가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죠. 근데 전자가 이동하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예. 전자를 당기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전자가 당기는 힘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요, 전자가 당기는 힘의 정의가 뭐죠? 전기 음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크고 3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크고 4번에서 산소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작은 쪽에서 커지는 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었던 거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 음성도가 결국에 1번 복합체보다 3번 복합체가 더 크고 3번 복합체보단 4번 복합체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4번 복합체보단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FADH H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요 2번 복합체에서 시작하잖아요. 2번 복합체에서 시작하고 얘는 뭐 수소를 뭐 빼낼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냥 전자를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Q로 가고 3번으로 갔다가 또 시토크롬 C로 갔다가 4번 복합체로 갔다가 산소로 오는 이런 경로를 거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음성도가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지는 느낌. 그래서 전자를 잡아 당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었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용어 설명하고 일단 맞춰보죠. 이 Q라는 것은요, 유비퀴논이에요. 얘 소수성이거든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전자랑 별로 안 친해요. 전자는 친수성이니까 전하를 띠잖아요. 그래서 소수성이랑 안 친하니까 그냥 전자 받으면요, 그냥 넘겨요. 소수성이라서 여기 머물 것도 없고 그냥 넘겨버려요. 자, 여러분들 근데 개념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뭐 이제 복합체, 전자 전달기의 복합체에다가 막 싹 뿌려주잖아요.
이 에너지를 뿌려주면은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전자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운동 에너지냐? 그게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뿌려준다는 것은 수소 이온을 뽑아내는 데 쓰는 에너지예요. 쓰는 에너지. 예.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수소 이온을 뽑아내는 데 쓰는 에너지고, 그리고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건 전기 음성도예요. 이동하는 힘이 전기 음성도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자가 그 뭐 포도당의 에너지를 뜯어와 가지고 뭐 그 에너지 갖다가 뭐 전자전달기에다 에너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자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거는 수소이온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거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전기 음성도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토크롬 C. 시토크롬 C 얘는요. 그냥 표재성 단백질. 그리고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세포 사멸이라고 해서 세포 죽을 때 이게 세포질로 나오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방출하게 되면 세포질로 방출하게 되면은 세포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 가설이에요. 아직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